스트레스 받아. 직선의 방정식. 빠르게 간다. 다 배웠으니까. y는 mx 플러스 n. m은 0이 아니다. 몇 차 함수? 1차 함수. x는 p. x축의 수직인 직선. y는 q. y축의 수직인 직선. 직선의 종류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1차 함수, 상수함수, 함수가 아니다. 그지?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b 둘 다 0이면 안 되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 뭐야?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면 직선이구나. 깨달아야 되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반대로 a, b가 둘 다 0이 아니면 뭐라고 볼 수 있다? 1차 함수라 볼 수 있다. 다음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면 저런 형태가 돼서 유일한 x축의 수직, 즉 함수가 아닌 형태가 등장하게 되고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직선식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가 m 그리고 점 x1, y1을 지난다. 얘들아, 기울기가 무엇인? 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얘 무슨 생각 할 줄 알아야 돼? x는 p 형태는 배제되었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문제에서 기울기가 몇인이란 말이 나와도 배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기울기가 몇인을 생각할 때도 케이스가 나뉘어야 되는구나. x축의 수직인 경우를 따로 살펴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삼. 얘들아, 일반형이랑 1차 함수 형태가 있잖아. 이걸 보고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이 친구랑 저 친구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럽다고? 우리의 뇌는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용하고 싶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용할 때 항상 뭘 유념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등장하나? 이걸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상태에서 얘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형태 y는 mx 플러스 n. 둘 중에 강제될 때가 있는 형태가 있어. 뭘까? 이렇게 쓰는 것이 강제될 때가 있는 거야. 얘는 강제될 때가 없어. 얘는 강제되는 순간이 딱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할 때 얘로 강제되고요.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K 쓰는 거 있죠? 그 형태에서 일반형이 강제돼요. 그 두 가지 형태는 일반형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걸 기억하고 그 이외의 순간에는 저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 친구 식이 어떻게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이런다고. y는 m 곱하기 x-x1 플러스 y1이라고 한다고. 괜찮아. 해도 되거든? 근데 근본은 알고 쓰라는 거야. 자, 점 x1, y1이 여기 있어. 그리고 어떠한 점 p, x, y가 여기 있어. 쌤 지금 뭐 쓰겠다는 거야?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 그 위에 점 p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 식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으라는 거야. 이 식의 근원이 어디야? x-x1분의 y-y1은 m이다. 여기가 근원이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야. 이게 직선의 자취죠. 자취. 그리고 또 직선의 자취 뭐 있어? 수직 이등분선 있죠. 그렇죠? 한 점으로 직선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얘고요.
두 점으로 직선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수직이등분선이에요. 이게 디벨롭돼서 원에서는 이제 한 점으로부터의 같은 점들의 자취랑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음 두 번째 형태.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뭐가 되죠? y는 그렇지, 대답을 하면 안 돼, 그지? 난 그냥 얼었을 뿐인데 잘했대. 첫 번째, x1과 x2가 다를 때와 같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두 개가 같으면 x는 x1이라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등장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다르다면 y는 기울기를 x2-x1분의 y2-y1이라 작성할 수 있죠. 곱하기 x-x1 플러스 y1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근데 두 점이 주어진 순간 중 가장 특이한 순간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x축, y축의 축과의 교점이 나오는 거죠.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다 아니까 증명 유도 안 하고 쓸게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죠? 5ab라고 쓸게요. 여기서 ab는 x절편, y절편에 해당하는 점입니다. 이 친구는 2분의 1 절대값 ab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공식을 더 유도할 수 있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면 얘를 넘기면서 n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n분의 mx 이렇게 쓰고 싶나요? 아니지. n분의 n 분의 x 이렇게 쓰고 싶어야 돼요. 마이너스 n분의 y는 1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쌤 마이너스 1 아닌가요? 맞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차피 뭘 쓰게 돼? 절대값을 쓰게 된단 말이야. 부호는 중요치 않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넓이는 뭐랑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제곱의 절대값을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 됐어? 근데 n제곱은 어차피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절대값 n분의 n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다 이거죠. 단 나도 안 외워. 나도 안 외운다고.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마치 무슨 느낌이에요? 삼각형의 3요소를 알면 6요소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각형이 나왔는데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알았어. 그러면 구하지 말고 일단 나 이거 삼각형 아는 애다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인지하라는 거야. 결국에 나는 m과 n의 부호는 관계가 없다. 절대값만 가져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달라. 넘어갑니다. 이 식작성이 직선의 방정식의 성질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다음 배울 것은 활용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뭐죠? 위치관계예요. 위치관계. 직선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져봐야겠죠. 몇 개 있죠?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평행하다. 세 번째, 일치한다. 근데 식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형태가 있죠. 자, 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행렬이 떠오르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행렬 저랑 학습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여러분 우리 대수적 관점과 기하적 관점을 계속 항상 같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대수는 뭘 뜻해? 해석 기하를 뜻한다고 보면 돼. 기하는 논증 기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논증적으로 보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달라야 헤어져. 이해됐어? 해석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 돼? 이 둘을 뭐 하게 돼 우리는? 연립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연립하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 1차 방정식이 나와?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 왜? m과 m'이 같으면 소거되지. 그 상황이 뭐야? 1차 방정식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1차 방정식이어야 해가 몇 개 나와? 해가 하나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살아있어라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대수적으로 바라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 친구는 연립방정식의 개념과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이 섞여져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지? 우리가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중2 때 배운 연립방정식의 기하 버전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이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지. 다음 평행은 평행 얘가 뭐가 된다? 연립하면 불능이 된다는 거지. 불능이 되어서 만족하는 XY 값이 존재하지 못해라 이런 얘기잖아. 따라서 M과 M'은 M'은 같되 N과 N은 M'은 달라야 한다. 얘 입장에선 해가 뭐다?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전부 다 뭐 비슷한 얘기지. 어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곁다리로 하나씩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약간 뇌가 넓어지는 기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생각할 때도 넓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그걸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일치. 얘가 뭐가 되라? 연립하면 항등식이 되어라 이런 얘기네. 그럼 M과 M'이 같고 N과 N'이 같아달라. 밑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C의 비율까지 같으면 되겠죠. 자,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서 가장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잖아. 수직이죠.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조졌다. 모르는 거 나왔다. 증명 어떻게 해요? 회전하지 말고. 그렇지. 계좌란후 소삼각형이 나오죠. 학교 선생님 괜찮다. 여기를 1이라 가정해. 그럼 여기가 몇이 돼? m이죠? 정확히는 절대값 m이지만 그냥 m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요 가게 크기와 요 가게 크기가 같잖아. 그럼 너분의 너도 m이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몇이 돼? m분의 1이 되죠. 그럼 이 기울기가 m일 때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1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m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런 거죠. 다음 밑에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B'은 0이다. 이렇게 되죠. 다음
세 직선 가기 전에 또 해야 할 얘기가 한 가지 있지. 하나하나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위치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나 설명 안 한다. 그냥 친다. 두 직선 L과 L'이 있을 때 너네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하면 이 친구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작성할 수 있더라. 단 누군 제외된다? L 프라임은 제외된다. k가 곱해져 있는 저 친구는 표현할 수가 없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이런 식의 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죠. 즉 x, y가 몇일 때 x1, y1일 때 항상 m 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x1, y1을 지나는 이란 말이 나오면 y는 미지수 m, 기울기를 m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줄 알아라 라는 얘기도 들어가게 되죠. 얘랑 식작성에서 나오던 그 형태랑 의미가 다르죠. 식작성에서 이야기하던 것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그렇게 써라라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x1, 어떤 2,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는 y는 m 곱하기 x-2 플러스 3이라는 그러한 그 방정식을 연상해라, 떠올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다음 평행이에요. 평행에서 무슨 얘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야기를 해야겠지. 근데 점직거리 하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치도 할 얘기가 없어요. 수직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것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죠. 몇 가지 있는지 아는 사람? 땡. 한 점에서 만난다. 삼각형이 결정된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세 직선이 평행하다. 여러분 이거 사실 위치 관계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예요.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는 말을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원래 두 직선이 평행할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세 직선이 평행할 리가 없어요. 마치 무슨 느낌이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3중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무슨 논리인지 알겠지? 왜? 이 친구 세 직선의 위치 관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잖아.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 라고 했을 땐 한 직선이 평행한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땐 세 직선이 절대 평행하지 못하게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 다 했어요. 그럼 뭐 나와야 돼? 융합이 나와야지. 직선과 누구의 관계?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야죠. 점과 직선의 사이에 거리가 나와야 돼요.
거리 공식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된다. 증명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안 할게. 자,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끔 나온다. 어떻게 대해줘? L을 뭐라 잡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잡아. 이때 L'을 뭐라 잡지? ax 플러스 b와 이 평행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죠. 플러스 c 프라임은 0, c와 c 프라임은 당연히 달라야 하고요. 이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되죠. 증명할 줄 알아요? 아세요? 한 직선 위에 하나에 뭘 잡아요? 점을 잡죠. x1, y1을 잡아요.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프라임이 0이 되면서 얘가 뭐랑 같아져? 마이너스 c 프라임이랑 같아져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c 프라임이 등장하는 이러한 증명법을 따르게 돼요. 따라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점 잡고 점직거리 때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더 있죠.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죠. 각의 이등분선은 몇 개 존재하죠? 2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 각도 더하면 180도니까 x 하나 동그라미 하나 더하면 몇 도? 90도가 돼서 두 이등분선은 항상 수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가 뭐예요? 두 무엇으로부터 해? 직선으로부터 해. 뭐가 같다?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예요. 왜? 여기 위에 어떠한 점? P를 딱 잡아봐. 이렇게 아무거나 잡아.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점이 나왔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 절대 아이디어가 아닌 거야. 그치? 점과 직선이 나왔으니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알겠지? 그럼 이때 직각 R, 빗변 공유 H, A 합동이 되면서 요 길이가 같아져 버리죠.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들은 전부 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더라 이거지.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거리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러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예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그런 직선을 구하래. 또는 그냥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구한다?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거리가 같은 점을 x, y라고 잡어. 그럼 이거 거리가 몇이야? 루트 5분의 절대값 x-2y 플러스 3이고 알지? 원래 이거 a, b야. 그래놓고 x, y로 바꾸는 건데 우리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 친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x 플러스 y 플러스 얘들이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 수의 절대값을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얘가 약분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결국엔 너네들이 뭐가 같다? 절대값이 같다는 거지. 얘들아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마저 같으면 뭐라고 써도 돼?
그냥 너는 너다가 아니라 빼서 0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얘네 둘을 빼버리는 거야. 얘에서 얘 빼.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더해서 0이다를 써버리는 거지. 바로 더하는 거야.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야 얘 뭐야? 뭔가 이상한데? 3이지? 쌤 어떻게 찾은 거야? 그렇지. 수직이 아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무조건 수직이 나와야 되는데 요 두 친구가 바로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두 개다.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이렇게 하나만 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걸 원해. 그러면 얘 둘이 부호가 어떤 걸 찾아? 어떤 걸? 반대인 걸 찾으면 양수인 거지. 같은 걸 찾으면 음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냥 보고서 더하면 얘는 음수가 유지되네? 아, 이걸 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 2등분 중에서 예쁜 아이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외워야 되더라. 외울 거지? 내가 아니라 외웠어요 해봐. 외웠어요. 씨발. 자, 기울기가 1이야. 몇이야? 루트 2 마이너스 1. 그렇지. 여기 몇이야? 루트 2 플러스 1이야. 제발 이제는 외워라. 이젠 발등에 불똥 떨어졌다. 다음 루트 3이야. 몇 도야? 60도지? 뭐야? 3분의 루트 3, 30도니까 여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30도짜리 3분의 루트 3. 그럼 여기가 몇이야? 루트 3이 되겠지? 여긴 몇이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돼? 2 플러스 루트 3이 돼. 역수관계인 거죠. 다음 또 예쁜 거 또 있어. 뭐 두 개 더 있잖아. 3분의 4. 승기가 좋아하던 거. 기울기 몇이야? 2분의 1이야. 4분의 3. 기울기 몇이야? 3분의 1이야. 이쪽은 2가 나오고 이쪽은 3이 나와요. 하나만 더 해볼까? 과연 5분의 12.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논증적인 거 해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가정해? 5라고 했을 때 여기가 12고 여기가 13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돼? 12 곱하기 5 더하기 13분의 5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18이잖아. 그럼 이게 몇이 돼? 길이가 3분의 12 되죠? 이해되니? 그러면 5분의 3분의 10 하면 기울기 몇이야? 3분의 이렇게 나오네. 뭐야 이상한 우 맞지? 아닌데 잠깐만 기울기 이거 아닌데 6분의 1 아니야? 12 곱하기 5 더하기 13분의 5 18분의 60 3분의 10 이런 5로 나누면 왜 3분의 2가 나와? 미쳤나봐. 뭐야 12 곱하기 5 더하기 13분의 5 맞아요. 몇 번 하는 거야? 3분의 10 5분의 3분의 10 3분의 에? 아 맞지 3분의 2 맞나 보다. 내가 실수했나 봐. 3분의 2 외울 사람 외우세요. 난 안 외워요. 지우고요. 예쁜 기울기. 예쁜 기울기 풀마 1 루트 3 3분의 루트 3 3분의 4 4분의 3 5분의 12 12분의 5 2 2분의 1 3 3분의 1 4 4분의 1 7
7분의 1. 요 정도는 외우자. 요 친구 빗변의 길이 뭐 나와? 루트 2. 너는 2. 너는 5. 너는 13. 너는 루트 5. 너는 루트 10. 너는 루트 17. 너는 5 루트 2. 그래서 이 친구는 얘랑 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되지요? 교재가 나오는지 보고 올게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한 변 길이 몇이야? 12야. 얘가 2대1로 내분했지? 그럼 너의 y좌표가 몇이야? 8이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4. 요 길이 몇이야? 5지? 아니 지금 숫자 나온 거 봐봐 얘들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우리한테. 우리한테 막 그러고 있어. 야 이 병신아 5랑 4라고 이러고 있잖아. 어? 5, 4 하면 뭐야? 5, 4 하면 뭐야? 3이지. 예쁜 기울기 알려주면 뭐해 도대체? 어? 써먹지 못하는데. 됐어? 그럼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두 개의 문자로 표현이 되지. 예를 들어 요 친구가 a, b면 요 친구가 뭐라고 표현돼?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4라고 표현될 수 있잖아. 이해했어? 그럼 요 점은 여러분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같지 않니? 평행이잖아. 그럼 a분의 b는 뭐와 같아? 여기가 5,0이잖아. 그러면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와 같다는 거지. 됐어. 그리고 너 중점 2분의 a, 2분의 b. 너 중점 필요 없어요. 그지? 근데 이때 여기가 몇이라고? b가 몇이라고? 10이더라. 졸래 쉽나? 그럼 a분의 12는 a 마이너스 2분의 8이더라. 3a 마이너스 6은 2a더라. a 몇이야? 6이 되지. 그럼 얘가 몇 콤마 몇? 6 콤마 12. 그럼 여기 몇 콤마 몇? 3 콤마 6.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우와 다 풀었다. 우와 쉽다. 뭐 그리 쉽진 않고. 32거 풀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32번? 기억나? 안 나? 쌤이 개 쉽게 풀어줬는 거 기억 안 나?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또 이거 초기화 되는구나 한 번씩. 난 누가 자꾸 만지는 줄 알았네. 너네 앞에서도 이거 만지는 애 누구냐고 욕한 적 있지 않냐? 그지? Let's get it. Let's get it. 이 직각이지? 기울기 몇이야? 이거 뭐냐고 임마. 몇 도야? 67.5도. 그렇지. 45도의 위쪽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몇 도야? 22.5도. 여기 몇 도야?
이 길이가 같지? 이제 이해가 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요 길이 구하래매. 그러면 요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여기 몇 도라고? 45도.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지. 이 길이가 뭔 거야? 이거죠? 그지? 결국에 둘레 길이는 얘 곱하기 2더라 이거지. 이 길이 뭐라 할까? K라 할까? 그러면 L은 뭐가 돼? 2K가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구하는 이건 뭐야? 4K 제곱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K제곱 어떻게 구해? 제곱 더하면 끝. 이렇게 구하는 거지. 어우, 이게 매우 어려운 7이야? 토 나온다, 토 나와. 42. 자,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점 A와 점 B가 저렇게 있는데 제1사분면 위에 점인데 AC와 BC가 같대. C는 어디 있다?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대잖아. 선분 AB에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근데 AC와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Q라고 하겠대. 아, 땅, 평행 이런 거지. CPQ의 무게중심을 뭐라 하겠대? 여기 G라 하겠대. 근데 요 길이가 몇이래? 루트 10이래. 그럼 요 길이는 몇이 돼? 그럼 요 길이는 몇이 돼? 곱하기 3분의 4. 2루트 10이지. 되었습니까? 요 길이는 몇이죠? 몰라도 되죠? 아니 뭐 알면 좋은데. 여기가 6이고 18이다. 그럼 1대3이잖아. 6루트 10이죠? 이해돼? 1대3대 루트 10이잖아. 6루트 10이야.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3루트 10이잖아. 몰라도 되는 거랬어. 결국에 이 친구 기울기가 뭐야? 3 아니야 3. 루트 10이 예뻐 보이지? 맞아. 2 6 그지? 2 6 끝이지. 이게 몇 콤마 몇이야? 9,3이야? 2 6 11, 9. 답은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논증의 미학 얼마나 예뻐요. 공감대 형성 못하죠? 과제는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직방 문제가 좀 적죠? 네, 해봐. 안 적어. 이 정도면 적응할 만하지 않아? 좀 약간 버거운 정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한 정도잖아. 아니 스발. 중요한 말은 뒤에 있죠. 원방이 많을 거예요. 원방 문제가 많을 예정이에요. 얘들아 도형의 이동이잖아. 그냥 원방이야 거의. 도형의 이동은 원방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다음에 밀려오면 정말 큰 코 다치시니까 밀려오지 마시길 바래요. 수고했습니다.